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안녕하세요. 이더 성능 또 모임센터 강의장에서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날 오후 3시서부터 6시까지 제 나름대로 특수경매, 돈이 될 수 있는 특수경매 물건을 추천을 하고 권리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특수경매 권리 분석과 추천하는 것은 대부분이 지분 경매 또는 건물이 있는데 건물은 매각표에 토지만 매각 또는 공장이 반값으로 하락했든지 농지인데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워서 반값 이하로 하락했다든지 또는 땅이 있는데 지적법상 도로가 없는 땅을 제가 건축허가는 받을 수 있는 땅.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땅을 투자할 때는 진입도를 반드시 보게끔 되는데 진입도로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핵심이 되는 겁니다.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맹지라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맹지가 있고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맹지가 있는데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맹지 같은 가격이 떨어진 그런 물건을 골라서 제가 그것을 허가를 받거나 농지증을 안 해주는 걸 농지증을 해결해 주거나 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걸 낙찰을 받아서 해결하고 빠져나와서 해결된 후에 매각을 해서 수익을 올리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에 제가 이런 물건을 고르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때 설명을 하고 해결해 주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보면 오늘 여기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제 강의를 듣고 있는데 여러분이 오늘 오신 것은 공부하러 왔어요? 돈 벌러 왔어요? 그렇죠? 그게 반드시 그 목적을 잊어먹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한 25년 동안 이 경매 강의를 하고 입찰에 들어가고 낙찰을 받고 매도를 하고 하면서 느낀 게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경매로 여러분이 수익을 올리시려고 할 때 제가 오늘 이 5가지 얘기하는 걸 절대 머릿속에 명심하셔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 감정 가격을 믿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감정 가격은 홍보만 할 뿐이고 내가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은 확인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감정가를 믿으면 안 됩니다. 제일 먼저 실수가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감정가를 믿은 데서부터 실수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제가 낙찰받은 물건을 낙찰을 한 2억 얼마에 낙찰을 받아서 3억 얼마에 팔아달라고 내가 내놨더니 이제 공인중개사가 이제 뭐 2억 얼마 팔 적까지만 내리면은 팔 수 있겠긴다 했는데 경매로 한번 팔아볼까 해서 강제 경매로 신청을 했더니 감정 가격이 5억 2천이 시작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절대 감정 가격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좋은 물건과 돈이 되는 물건은 다른 겁니다. 내가 가지고 소유해야 될 물건은 좋은 부동산을 찾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지 내가 소유하려는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좋으냐 나쁘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썼을 때 돈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그것만 따지는 겁니다. 그거를 머릿속에 넣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낙찰이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도 이렇게 추천 물건을 가지고 다 끝이 나지 않습니까? 강의 끝나고 나면 우리 수강생 중에서 교수님 오늘 추천한 물건 중에서 어떤 물건이 참 좋은데요. 그 물건 얼마에 입찰 들어가야 되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낙찰이 목적이 아니고 돈 버는 게 목적이라면 얼마에 낙찰을 들어가야 되냐를 생각하지 말고 얼마에 낙찰을 받아야지 돈이 되겠냐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찰이 목적이 아니라는 걸 절대 머릿속에다 넣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그러면 제가 조금 아까 저한테다 얼마를 써야 되냐고 묻지 말고 본인이 돈을 벌 수 있는 가격을 낙찰 받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테 제가 설명드리는 건 뭐냐면 이거를 낙찰을 받았을 때 얼마에 매도할 수 있다는 것을 판단하고
거기에 의해서 입찰 가격을 쓰는 거예요. 감정 가격을 믿는 게 아니라는 얘기. 내가 이걸 낙찰 받았을 때 이거를 해결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고 돈이 얼마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또 그 시간과 그 노력이 들어가면 돈이 얼마 들어가기 때문에 얼마 이하로 낙찰을 받아야지 내가 돈이 된다는 것이 결정을 하고 그 가격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저한테다가 얼마를 써야지 낙찰을 받습니까? 물어보신다는 것 자체는 경매로 아직 돈을 벌 준비가 안 됐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명심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꾸준히 노력한다. 한 몇 년 전인데 우리 수강생 중에 등록하신 분이 이제 저녁에 회식을 하느라고 같이 맥주 한 잔을 먹은 적이 있었는데 저한테 그분이 젊으신 분이에요. 그때 한 40대 초반인데 나한테가 말로는 뭐라면 애들 우유값만 벌 수 있다면 저 북한을 잡고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인데 자기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뭐 어떻게 했냐더니 무조건 49%까지 떨어진 거를 최저 가격으로 입찰을 들어가게끔 되면 한 20번, 30번을 들어가다 보면은 가끔 가다가 6, 7, 8개월 만에 안도공찰로 낙찰받는 경우가 있대. 한꺼번에 자기 돈 벌었대, 여기까지. 한 4, 50번 입찰에 들어갔는데 이번에 교수님이 특수 경매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 한 4, 50번 들어가야지 한 번 낙찰을 받았는데 지금은 최저 가격으로 들어가도 한 10번만 떨어지면 한 번 낙찰을 받습니다. 낙찰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떨어졌을 때에 여러분이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뭐라고? 입찰에 들어갔는데 100만 원 차이로 떨어졌어. 아쉬워 안 아쉬워? 아쉬워하면 안 돼요. 아, 더 좋은 물건이 들어오려고 이번에 떨어졌구나. 버스를 놓치니까 다음번엔 리무진이 오더라. 이런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오실 줄 알아야지 되는 것이 경매라는 겁니다. 또 한 번은 절대 지르지 마시라는 겁니다. 지른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지르려고 하면은 일반 국민중개사한테 가서 좋은 물건을 골라달라고 그러지 왜 가격을 경매로 하면서 질러서 낙찰을 받느냐는 제가 오늘 이 다섯 가지를 말씀을 드린 것을 반드시 머릿속에다가 입력을 하고 이것을 어기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최소한도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부동산으로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물건을 보겠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935567입니다. 935567 화성시 기안동 25평 아파트 광재경매 청구금이 493만 2,166원입니다. 1순위 설정이 1억 6,3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분이 아니고 일반 경매 물건인데 제가 추천을 한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 민사집행법 제2관에서 강제경매 이렇게 돼 있죠. 민사집행법 제93조를 보는 겁니다. 93조를 보면 경매 신청의 취하. 우리가 어떤 부동산을 낙찰을 받았을 때에 잔금을 내기 전에 우리가 잔금을 내면 내게 되는데 잔금을 내기 전에 돈을 갚아버리면 내가 낙찰을 받았어도 이건 취하됐으니까 입찰 보증금 가져가십시오 하고 연락이 옵니다. 그러니까 잔금을 내야지 반드시 내 것이 되는 것이지 낙찰을 받았다고 내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강제경매인 경우에는 내가 낙찰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채무자가 채권을 짚어버리게끔 되면 낙찰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민사집행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겁니다. 여기 보면 여기 아파트가 이게 얼마짜리죠? 2억 8,700이죠. 근데 얼마죠? 2억까지 하락을 했죠. 2억까지 하락했는데 지금 채권이 얼마죠? 아니 이건 설정이 된 거고 청구 금액이 얼마죠? 490만 원이죠. 그러면 사장님이 아파트에 살고 있고 대출 받아서 살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500만 원의 경제 금액가 나왔어. 내가 어떻게든지 돈을 500만 원을 마련해서 갚아야 되지. 그 500만 원 때문에 이 살고 있는 집을 전부 다 날려버리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취하될 확률이 90%다 보니까 내가 잔금을 낼 일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이 가격이 지금 현재 이 가격이 얼마죠? 감정 가격이 2억 8,700이 돼 있죠. 근데 현 시가가 예를 들어서 이것이 2억을 간다, 2억 을 간다고 가정하십시다. 현 시가가. 그러면 내가 어차피 일반 매매로 팔아도 이 가격, 경매로 팔아도 이 가격. 그러다 보면 안 갚을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가격이 만약에 이 감정 가격이 맞는다 그러면은 500만 원 때문에 내가 2억 8,700짜리의 그 집을 포기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입찰에 들어가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현금을 낼 리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게끔 되면 내가 낙찰을 받지 않습니까? 받고 나서 얼마 정도 있으면 법원에다가 내가 채권을 갚았습니다. 그러면 채권자가 그럼 법원에서 이 낙찰 받은 사람이 있으니까 낙찰 받은 사람 승낙 동의서 받아오십시오. 그러면 번호가 몇 번이니까 번호가 연락이 와 주거든요. 낙찰자한테다가 낙찰 받고 보통 제가 제 경험에만 한 열흘에서부터 한 20일 정도가 있으면 연락이 옵니다. 제가 낙찰을 받은 사람인데 그 채권을 갚았는데 동의서를 받아오라니까 동의서 어떻게 도장을 좀 찍어주십시오.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내가 도장을 찍어주면 취하가 되는데 내가 도장을 안 찍어줄 수도 있죠. 안 찍어주면 부탁을 하고 소송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많은 금액을 요구하지 말고 그 채무가 얼마라는 거에 따라서 공탁 금액이 다르니까 거기에 맞춰서 내가 100만 원을 달라고 할 수도 200만 원을 달라고 300만 원을 달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 정도 달라고 그러면 주고 합의를 보고 나면은 그걸 내가 받았지 않습니까? 받고 나서 다시 한 열흘 정도 있어 법원에서 옵니다. 연락이. 이거는 지금 경매가 취하됐으니까 입찰보증금 어디로 보내드릴까요? 뭐 어디로 보내달라고 입찰을 보내주다 보니까 등기 이전 비용도 없고 뭐 취등록세 낼 것도 없고 그냥 몇백만 원 정도는 생길 수 있는 것이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 제일 첫 번째 거를 추천을 한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소유자가 단독이고 채권자가 보면 OK저축은행이죠. 보면 이거 OK저축에 썼다가 다른 데서 채권을 썼다가 모자라는 걸 만큼은 이 사람 재산을 찾아가고 추적을 해갖고 경제경매를 넣은 것 같아요.